재료 부재 속에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을 장중 오후장까지도 계속 거듭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모레 옵션 만기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일단 눈치 보는 흐름도 조금 있었다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쉬면서 코스피도 오늘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의 상대적 약세 속에 코스닥은 오히려 약간 더 선전하는 느낌도 주었는데요. 코스피 내부적으로는 내수지 흐름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장초반 전일 급등에 대한 상승 피로감의 약세를 보이던 지수는 오전 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1890선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재차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동반 매수했고요. 기관이 막판에 물량을 더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연일 현금화에 주력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5% 상승한 188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뚜렷한 수급 주체들은 없었지만 외국인이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470선을 회복했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보다 0.43% 상승한 47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책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 역외 매도에 1125원선까지 저점을 낮추다가 저점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20전 하락한 1128원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0.31% 밀려나면서 129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동차 3인방 중에서 기아차 역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0.78% 조정을 받으면서 75,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1.5% 상승했고요. 포스코가 0.14% 상승 마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주당 1,000원씩 상승하면서 30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44% 상승했습니다. 24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도 0.14% 상승세, SK이노베이션도 1.22%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주당 250원씩 상승하면서 2만 2,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28,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도 3% 넘게 낙폭을 띄우면서 10만 7,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2.67% 상승했고요. CJ오쇼핑도 3%가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18만 2,1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SM도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젠백스 역시 0.26% 상승했고요. 포스코 ICT도 6,7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 역시 0.64% 오르면서 23,7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은 1.64% 오르면서 4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우증권도 3.23% 상승했고요. 교보증권이 4,840원의 상승 마감, 그리고 동양증권도 2.09% 오르면서 3,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도 연일 강세를 보였죠. 유럽 재정위기 진정 국면이 보이면서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오늘은 대우건설이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2.85% 오르면서 9,03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건설 역시 2.13% 상승했고요. 대림산업도 오늘장 2.33% 오르면서 9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정유주도 연일 상승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주당 2,000원씩 오르면서 16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오일과 GS도 각각 0.49%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호남석유 역시 주당 3,000원씩 상승했고요. 오늘 애경유화는 1.43% 오르면서 31,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통신주는 오늘장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기관은 매물 부담에 이틀째 낙폭을 키웠는데요. SK텔레콤이 2.08% 하락하면서 14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T와 LG U+도 각각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공동검사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저축은행들의 주가가 지칠 줄 모르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진흥저축과 신민저축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서울저축은행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4,57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미포조선은 수주 증가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경제가 좋아지면서 선박금융과 조선업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주당 5,000원씩 상승하면서 12만 6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요금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일 사흘째 하락했는데요. 오늘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3.07% 하락했습니다. 23,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NHN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오늘 NHN은 주당 9,000원씩 밀려나면서 26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라공조 살펴보겠는데요. 한라공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만도와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한라공조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해각서로 인해서 한라공조가 잦은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3%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2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더우시죠? 하지만 마지막 더위라고 합니다. 한 서울 정도만 참으시면요. 태풍 영향으로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날씨가 한풀 누그러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코스피 1900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어제 영향으로 그냥 좀 조용했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900 시원하게 돌파할까요? 예, 일단 뭐 금일 시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좀 급등한 여파가 있어서인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좀 숨고르기 장세를 좀 연출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1800대 후반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19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진 시점인데요. 일단 뭐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만 본다 그러면은 안도랠리의 연장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해외 시장 쪽에서는 유로존 우려를 완화시켜줄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ECB가 지금 추진하는 부양책에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해오던 독일 총리가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좀 긴급 대출 자금 40억 유로가 지원되면서 이제 8월 20일에 이제 국채 만기 도래 일정과 관련 도래 일정에 즈음해서 이제 그리스가 디폴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이제 좀 어제부로 해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의 개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 심리 개선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900선을 좀 상향 돌파하는 흐름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 한 역시 30포인트, 50포인트까지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낙폭과대지로 그 남은 상승폭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뭐 크게 전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낙폭 과대주와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눈에 띄는 가장 이제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는 낙폭 과대주로는 이제 건설이나 이제 정유업종 등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통위에서 추가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좀 IT랑 자동차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IT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급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향후 주가 조정 시 좀 밸류에이션 플레이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체적으로도 일단 1900대를 상향 돌파한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위치한 1800에서 1920 사이의 박스권이 사실 뭐 작년 10월부터 12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5월에서 6월까지 형성됐던 상당히 오랫동안 형성됐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1900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진통 내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00원 돌파할 건데 돌파 이후에 상승 탄력은 약할 것이다. IT 차는 조정 시사라 하셨으면 지금은 건설과 정유주를 사면 되는 겁니까? 정유주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정유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그 정제 마진 상승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모멘텀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님 내일장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선 애널리스트 오늘 수급은 괜찮았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임에서 외국인 선물도 오래간만에 1000개 이상 샀네요. 예, 맞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만 이제 팔저세가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지수 포인트가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1886.80으로 0.05포인트, 0.05% 오른 상태로 끝났는데요. 일단 그만큼 일단은 뭐 지금 1900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업종별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윗꼬리가 좀 강하게 좀 계속적으로 달렸습니다. 달리는 만큼 요번에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오늘도 실패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그전에 한 번의 도전을 실패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도전 어제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다시 오늘 또 도전했는데 실패를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기술적 분석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고점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각 수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 내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뭐 1850에서 1900 사이는 좀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기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1900은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중국 증시를 잠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저점 자체가 어제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강한 흐름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거래량을 좀 체크하시더라도 거래량 면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 자체가 많이 붙으면서 매수세가 좀 붙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도 일단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자본 조달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작용하면서 위험 자산에 조금 더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을 따져보더라도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7.4%까지 육박을 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3.4%대로 상당히 낮아지면서 안전자산보다는 지금은 위험자산 쪽으로 약간의 투자 심리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추세로 대응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으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고 늘릴 때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외국인들이 오늘 뭐 소폭 샀고 또 기관은 어제 큰 폭으로 산 이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사줬는데요. 사실 기관이 오늘 어떤 종목을 샀는지 외국인들도 어떤 종목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는지 종목 리스트가 궁금해집니다.
예, 예. 그거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요.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네. 예.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쪽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몰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섬유 의복 쪽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의료정밀, 그리고 지금 건설업, 그리고 은행주 쪽에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오늘 시장에 일단 키워드는 예, 저점 매수세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은행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리고 뭐 섬유 의복주도 일단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는 견인하겠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형주, 소형주를 올려서라도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잠정 집계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한진해운이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쪽으로 예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종목군 그래서 21선 밑에 우리가 떨어져 있던 종목군을 어느 정도 이격 자체를 좁히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관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더라도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쪽으로 그래서 건설주 그리고 은행주 그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LG유플러스라든지 대우증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웅진케미칼 그리고 코리안리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쪽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일단은 실적과 외국인의 키워드는 실적과 그리고 저점 매수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지금은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점적으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군을 지금 찾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시장을 좀 판단을 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특징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징 종목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빼놓지 않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 자체를 견인할 때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130만 원 또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또 보였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왜 내려오냐고 하면 지수 자체도 한번 보시면 지수가 1900선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강한 저항선 자체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무리 주가 탄력이 좋게 움직이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의 130만 원대 저항 구간이 상당히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00선을 뚫는 날 삼성전자도 130만 원을 넘을 것이다.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주가지수가 1900선을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영웅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를 활용을 하실 때는 삼성전자를 좀 보시라고 제가 오늘 특징주로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해외적인 차트를 보면서 중국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국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모멘텀도 그렇고요. 그러면 정유주를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유주를 살펴보실 때 일단은 유가 급등이 있었죠. 어제도 유가 급등이 있었고 국제유가 급등이 있었는데 기간에 연이틀에 어느 정도의 SK이노베이션이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중국 모멘텀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 급등이 두 번째 주가지수를 상승 견인하는 추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격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좀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좁혀져서 지금 같은 경우에 150만 원, 15만 7천 원 부분 그때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매수를 해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급하게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잡기가 힘듭니다. 윗꼬리가 지금 달리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가는 주가 차트라도 항상 눌림목은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눌림목 공략을 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뭐 1900선을 지금 오늘도 어느 정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 15만 7천원 부근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갔어요.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특징을 보였던 종목군이 없어서 찾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로 꼽으면 일단 컴투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지금 905% 증가를 했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0%, 195%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게임주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은 200억을 돌파를 했다.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게임빌이 원래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컴투스가 시가총액 자체가 더욱더 뛰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컴투스를 좀 바라보셔야 할 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갭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했다면 그때는 조금 투자하기가 껄끄러울 구간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갭 상승은 하지 않았습니다. 갭 상승하지 않았고 눌림목 위주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약간은 우리에게 약간 매수 포인트를 주려는 속셈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연결하기 전에 잠시 종목군을 보면서 일단 가격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격대는 상당히 밑에 잡혀 있어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가격대가 지금은 42,000원 부근에 지금 잡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가시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 번 더 21선 부근에 붙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요. 그만큼 또 도망가는 우리가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항상 기다렸다가 여유 있는 투자를 조금 즐기시는 습관을 좀 가지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SK이노베이션 컴투스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장 당장 관심 가져도 좋을 만한 종목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형주 쪽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냥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좀 해놨는 종목인데, 일단은 제우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 장비나 아니면 LCD 쪽에 캐시카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거래량이 좀 그전에 나왔었죠. 나오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번만에 거래량을 터지고 난 다음에 그만두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위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조금 눈에 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 자체가요. 상당히 큰 폭 자체로 지금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폭을 보시면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살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요. 내려올 때 흐름하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추세 자체가 여기서 지지가 됐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상승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우스 같은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진 종목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실 때도 10% 이상은 넘으시면 그거는 위험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0% 밑으로 주식 비중을 담으셔서 어느 정도의 급등적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5,240원에서 5,260원 사이에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줄을 한번 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가격대 부근에 상당히 괜찮은 가격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손절선은 확실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5,000원 부근에는 꼭 손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단이 전고점 부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부근까지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급등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식 비중은 10%, 매수가는 5,24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4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별주 제우스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게 끝났지만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내일장 미리 엿보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주대영 대리님과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계시는 김관수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정리부터 해봤습니다. 자, 내일장 주식 사도 될까요? 변수는 내일장 종목 고를 때 선정 방법은 내일장 뭘 사면 됩니까? 다이렉트로 여쭤봤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답하기를 내일장 차익 실현 계기로 삼아야 된다. 김관수 과장님은 조금 관망해보자. 주대영 대리님은 내일장의 변수로 베이다이어 중국 회의를 꼽아주셨고, 김관수 과장님은 독일의 태도 변화와 한국의 옵션 만기를 변수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종목 고를 때 경기 민감주 내에서 좀 골라보자 하셨고요. 김관수 과장님은 전차 군단이 해답이다 하셨는데요. 뭘 살까에 대한 답으로 주대영 대리님은 한국 항공우주를, 김관수 과장님은 컴투스를 꼽고 계십니다. 네, 언제나 결론을 먼저 알고 얘기 나누는 것은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는 것은 또 파헤치는 재미가 있죠. 주대영 대리님, 일단 내일은 조금 현금화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죠. 1900선에 이제 거의 가깝게 왔거든요. 또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출렁거림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900선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걸로서는 이제 1900선에서 왜 분할 매도를 외치냐면요. 1900이라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라는 거죠. 지지 저항 라인으로서 1900은 굉장히 과거에도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많았던 지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도 많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크고요. 기간 조정을 겪을 확률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조정, 가장비에 오점인 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요. 종목을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 계기로 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굳이 들자면 그 사그러지지 않는 유로존 리스크는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면 1900선 이상에서 1750선부터 반짝 랠리 들어온 여름 서머 랠리에 의해서 한 150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임수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털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 수급도 나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일단 1900을 한번 갔다가 올 거다, 넘어설 수는 있다 하셨었는데 그것조차 어렵다는 얘기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900선 이상을 터치 분명히 해줄 겁니다. 그리고 1900선에서 지지를 완벽하게 해주면서 조금 물량이 손바뀌는 현상도 분명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종목들의 출렁거림이 크기 때문에 금일도 보면 종목들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수는 또 이제 보합이거든요. 네. 오히려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더 크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1900선 이상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흔들리는데 계속 쥐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관수 과장님은 내일장 왜 관망이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변동성이 이제 금주에 우리 국내 대내적인 요소만 놓고 보면 그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금통위에서 이제 또 뭐 금리를 한 단계 이미 인하를 했기 때문에 큰 변동성 자체를 예상하기 좀 힘들지만 금통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지금 지난주에 급등해놨던 지수에 대한 역시 부담과 그리고 오늘도 역시 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에서 그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대부분 기관들이 조금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오늘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금주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수가 1900선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예, 역시 때문에 뭐 그러면 현금화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 정도로. 예, 일단은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 지난주 들어서 이번 주까지 총 한 2조 원 가량이 지금 매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직 뭐 외국인들이 큰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굳이 뭐 매도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수익이 이미 크게 나 있으신 종목에 한해서 일부 현금화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종목별로는 지금 강하게 매수가 잡히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가 잡히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홀딩을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대영 대리님은 메이다이어 중국 회의를 꼽아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후진타오 국가 주석도요, 성장은 필요 없고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보통 그 중국은 이제 진위계수라고 하죠. 불평등 지수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민간경제연구소 결과에 의하면 한 0.7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4가 넘어가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보다는 완화 쪽으로 더 안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카드도 쥐고 있죠.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시장 이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일 수 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는 또 다른 카드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더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놓고 볼 때 베이다이어 중국 회의에서는 저는 그렇게 꼭 시장이 원하는 재료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요. 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크게 흔들리거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좀 묵혀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에서는 발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상해지수라든지 선행지수 쪽에서 한번 중국도 이제 크게 흔들린다면 저는 이제 저번에 그 GDP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7.6% 나왔습니다. 2분기가. 그게 7.5 밑으로 가면 거의 그들이 말하는 어닝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가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회의는 계속 개최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에 이제 새로 새 판을 짜기 이전에 뭐 전문가 당 최고위원들이 다 만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지만 메이다이어 회의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부양책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김관수 과장님은 변수로 역시 옵션 만기와 독일 태도 변화를 꼽고 계시네요. 네, 일단 대외적인 변수로 놓고 보면 그 ECB의 그 정책적인 대응에 대해서 독일이 그동안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반대 의사를 좀 표현해 왔는데 이번 주 초 들어서 계속 좀 전향적인 모습이 포착된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수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금 이제 8월이 다 가고 있는데 9월 달에 있을 이제 FOMC에서 이제 QE3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ECB에서 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그런 부분을 독일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져 가는 제스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 시연돼 가는지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뭐 내일 모레가 되겠지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조금 그 변동성이 좀 예측이 되어 가는 게 지금 순차익 잔고가 약 4,100억 원 정도가 지금 순매수가 이루어져 있는데 만기일에 이게 지금 매도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국가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약 8천억 원 정도 가량의 그 순매수 우위를 지켜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 만기일에 따른 그 변동성으로 매도로 좀 출회가 된다고 하면은 지수는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나요? 제한적인 물량입니까? 예, 일단은 뭐 그 물량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지금 지수 자체만 놓고 봐서 얘기할 때는 좀 단기 급등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걸 이제 그 국가 지자체가 그 갖고 있는 물량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이번 주 안에 좀 물량이 소화되는지 여부가 이제 좀 파악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주대영 대리님은 경기 민감주에서 찾아보자. 네. 예, 잠시 후에 보겠지만 SK 이노베이션으로 일주일간 많은 수익을 올리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이번 주 정유주가 최대 수혜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WTI 급반등에 따른 정유 화학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건 이제 실적이 담보된 전차군단하고는 틀리게 그 기대감이죠.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한껏 고무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준진류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7불이죠. 80불을 깨고 나서 급반등이 들어왔고 지금 61선을 돌파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행진이 결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제 좀 큰 그림이죠.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1년 평균인 60주선까지 이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한 94불 넘어서면 금방 한번 만날 수 있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가 행진이 좀 이어질 거라고 기관은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SK 이노베이션 물량 들어오는 거 보면 또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그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걸 추천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전차군단과 함께 정유화학 섹터들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소외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민감주로서 그냥 정유화학 섹터는 좀 더 밀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좀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당일 시가가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된다면 시가 위에서는 좀 매수 플레이해서 단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근데 지수는 1900 부분에서 분할 매도 현금화 얘기하시면서 이 경기 민감주, 뭐 정유주는 조금 더 갖고 가도 된다. 얘기가 언뜻 배치되는 것도 같아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로 뭐 1900선까지 몇 포인트 안 남았는데 또 경기 민감주 또 들고 나와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외치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지수를 땡겨줄 수 있는 종목, 탑픽 종목이 지금 정유화학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기까지 매수 플레이, 옵션 매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좀 땡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1900선을 좀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저는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배열 상태에서 가장 땡기기 좋은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차군단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들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정유화학이죠. 개인들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 받아가면서 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낼 수 있는 섹터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일단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예,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 3에서 5% 정도는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면에 김관수 과장님은요, 종목 선정할 때 전차 군단을 잘 보자 하셨습니다. 아까 주대영 대리님도 전차 군단과 함께라고 하셨고, 많은 분들이 경기 민감주를 얘기해도 전차에 대한 얘기를 언제나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대응에서는 뭐 이렇게 수익을 내기 조금 원활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실적이라든지 향후 그 매출이 받쳐주는 종목들에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IT라든지 자동차는 역시 빼놓지 않고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잠깐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요맘때쯤 여름쯤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한 단계 조정을 받았고 두 단계 조정 받았을 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월 초까지 지금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양의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모양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두 번 저점을 받았고 이번 주가 여기서 이제 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대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구간대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꾸준하게 그 20주선과 10주선 사이에서 지금 조금 이번 만약에 그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구간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는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1120원대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원유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상반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이 꼭 오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위축되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꼭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유값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뭐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는 거고, 수요가 있다는 거는 또 경기가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뭐 1900선을 그동안 그 지지선과 또 저항대 선으로 동시에 지금 그 작용을 했었던 그 마디 지수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번에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주봉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뭐 당장에는 어렵지만 몇 번의 시도를 거쳐서 이제 19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곧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IT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정유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런 종목에서 그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언뜻 전체 온단이라고 하셨지만 골고루 다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일단은 종목들 자체가 지금 뭐 PBR이라든지 PER을 됐을 때 조금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지금 시장 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이 좀 유효하게 해 보이고요. 뭐 화학주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뭐 실적이 지금 당장에 받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가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지금 반등이 조금 세게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좀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종목 선정법이 저평가된 수급 호전 종목이군요. 일단은 저평가된 수급 호전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저평가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만 놓고 접근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일단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불황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그 주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에 지금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한해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이성적으로 맞는 대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뭘 살까에 대한 종목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대영 대리님이 한국항공우주 오늘 호실적이 급등한 종목인데요. 네. 뽑아놓고도 이게 또 급등을 해갖고 조금 추천드리기가 민망할 수 있는데요. 네, 소개부터 좀 해드리면요. 이제 군수 산업하고 이제 민간 산업 시장에 비행기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뭐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요. 2013년 전투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차세대 전투기 사업 뭐 수십조 원짜리 지금 입찰을 놓고 조금 말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호실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조금 저는 연관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그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는 이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국방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조금 수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60일선 계속 이제 헤딩하고 있다가 오늘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히려 내일 갭 달면 한번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그래도 저는 내일 이제 시초가 일단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목표가는 한 28,7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25,8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크게 그렇게 나아질 그림은 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전까지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그렇게 좀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서 뭐 정유주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뭘 살까 한국항공우주를 얘기하신 건 이미 정유주로 수익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놀라운 SK이노베이션 일주일간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겠고요. 김관수 과장님의 뭘 살까의 답은 컴투스였어요. 오늘 역시 호실적을 내놓은. 네, 일단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계속 연일 상승을 했었는데요. 한 차례 뭐 한 2주 전쯤 뭐 모바일 게임주들도 실적이 예상외로 저조할 것이다라는 뉴스에 한번 또 충격이 잠깐 있었는데 네. 다행히 뭐 실적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또 모멘텀이 좀 되어줬습니다.
우선은 조금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조금 접근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기업의 그 예상 실적이라든지 혹은 향후에 그 신규 게임들이 출시됨에 따른 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는지 여부 좀 그 장래성을 좀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작년에 보시면은 작년 요맘때쯤 됐습니다. 9월 달쯤에 한번 그 시세를 쭉 끌어올려주고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그때 60일 선을 지지를 한번 그 받지를 못하고 바로 깨지면서 120일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상승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로 같이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지금 10주선을 지금 한번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타고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양호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그 무게를 중심을 두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마침 또 신고가를 전고점을 또 뚫고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조금 줄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또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고요. 기관도 뭐 매수가 일부 계속 들어왔었으나 오늘 조금 이제 차익 실현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급등한 양상은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 55,000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 목표 가격으로 한 55,000원 제시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은 컴투스였습니다. 자, 지난주 리뷰 SK이노베이션 수익이 몇 프로 났나요, 일주일간? 목표가는 당연히 도달했고요. 지금 한 6에서 한 7% 정도 주간 수익률 나타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올라온 각도가 좀 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좀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그 수급에는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WTI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죠. 한 100불 정도 가면 한번 이익 실현 정도 해도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뭐 아래 가격에서 좀 사신 분들이라면 좀 한번 길게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유주 굳이 지금 안 팔아도 좋다 AS였습니다. 기아차는요? 예, 기아차는 추천드리는 날 이후로 조금 좀 빠져서 예, 조금 우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잠깐 60일선을 좀 이탈하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지금 120일선을 좀 받치면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21선과 120일선을 좀 받치고 있는 모양새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가격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로 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60주선을 꾸준하게 지금 받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물량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조정 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이익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AS까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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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마칩니다. 저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